안녕하세요. 노사라이브TV 신대표 신동원 노무사입니다. 며칠 전 드디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던 핵폭탄 중 하나, 바로 국민연금 계획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물론 세부적인 부분들은 아직 조금씩 더 합의가 안 된 사항들이 있어서 모든 이제 어쨌든 개혁을 한다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안이 이제 국회에 완전히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되진 않았지만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가장 타결된 거, 핵심은 첫 번째, 받는 금액과 내는 금액이죠. 엄밀히 따지자면은, 현재 국민연금의 받는 금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내야 되는, 즉, 나라가 걷어들이는 연금액이 늘어야 됩니다. 근데 보험료를 더 걷어들이겠다라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너무 크니까, 그럼 대신에 국민연금도 조금 늘려줄게 라고 해서 더 내고 더 받는 이런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죠.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고, 대신에 국민들이 내는 기여금도 소득이 9%에서 13%로 4% 인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많은 비난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나중에 받을 금액을 그대로 하면서 내는 금액을 올려도 이게 고갈될까 말까 지금 하는데, 그 저항, 어떻게인가, 즉, 선거에서 심판받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나중도 아니죠.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나중에 받을 분들이 아니라 지금 받고 있는 분들, 곧 받을 분들, 이런 분들이 받는 연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라, 이분들이 받는 연금보험료까지 더 늘리겠다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아니냐라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금액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근로자들, 사업주들, 자영업자들, 우리는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내고 있잖아요. 연금을 낸다는, 어떻게 보면 희생자라면 희생자고 연금제도의 피해자라면 피해자인 측면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올라가는 게 근데 어쨌든 간에 받는 거야. 이제 40%, 43%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내는 것도 9%에서 13%좀 더 오릅니다. 4%. 4%라는 게 말이 4%지 매달 내는 돈이 4%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나마 직장가입자분들은 조금 낫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은 회사에서 내고 절반만 자기 부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모든 국민이, 근로자는 자기가 4.5%, 사장님이 4.5% 그냥 내주는 거예요. 이제 바뀌죠. 13%니까 반으로 내면은 근로자들은 앞으로 6.5%를 내게 되고 회사도 역시 6.5%를 내야 돼요. 여기서 사용자 부담분은 우리가 흔히 근로계약서에서 작성하는 우리의 세전 월급이라고 하죠. 세전 월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전 월급에 들어가는 거는 근로자의 자기 부담분, 근로자 부담분만이기 때문에 2% 추가되는 6.5%는 온전하게 사업주의 인건비, 그냥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사장이라고 해도 앞으로 연봉을, 예를 들어서 월급을 한 10% 올려주겠다라고 하면 이게 연금도 그냥 월급을 안 올려줘도 연금을 2% 내가 더 내야 되잖아. 근데 심지어 월급을 올려주면 이게 더 커져. 국민연금 때문에라도 회사에서 편성하게 되는 인건비, 특히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출되는 임금 인상은 보다 더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돼요. 게다가 이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한번 다뤄본 것과 같이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된다고 해가지고 차등적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차등적으로 올리는 게 또 이제 모든 전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올리면은 당연히 조금만 더 내고 곧 받으실 분들은 크게 무리가 없겠죠?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 중에 20살인 분은 갑자기 올려버리는 걸로 동일하게 2% 올리면은 나는 어쨌든 간에 나는 한 지금으로부터 40년, 50년 뒤에 받는데 지금 곧 받으실 분들은 한 3, 4년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데 나는 40년, 50년 동안 더 내고 그분들과 동일한 그 대체율로 받아야 돼. 이거는 누가 봐도 산술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오릅니다. 세대별로 오르는 게 달라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근로자도 아니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민들 중에서 50대인 분들, 여기서 50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는 나이 아니에요. 한국식 세는 나이 아니라 만입니다. 만으로 50대는 앞으로 매년 1%포인트씩 연금액이 상승합니다. 40대면 4년 동안 올라가겠죠? 40대는 8년 동안입니다. 0.5%씩 올라요. 30대는 12년간입니다. 0.33포인트예요. 근데 30대가 기본적으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 딱 30이라고 해도 30대는 10년이겠죠? 0.33씩 조금씩 오르다가 만 40대가 되는 순간부터 확 올라. 그리고 20대 분들은 매년 0.25%씩 올라서 16년간 올립니다. 여기서 사실 머리가 아프실 분들은 회사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근로자들의 연금액이 적어도 요율은 동일했어요. 그래서 엑셀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쭉 돌리면 월급이 나왔는데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의 나이에 따라서 이제 요율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식 세는 나이가 아니라 만 나이이기 때문에 얘가 만 몇 살인지 봐야 되고 이게 연중에 바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두 명, 윤석열은 생일이 1월이고 이재명은 생일이 10월이다 라고 하면 똑같은 40대인데 윤석열은 1월부터 50대 율로 바꿔야 되고 이재명은 10월 달부터 50대 율로 바꿔야 되고 이런 거 다 세고 있어야 돼요. 네, 복잡하죠? 심지어 이게 또 연령대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연령대의 극초반 있죠. 우리가 흔히 40대와 50대의 경계인 1976년생, 30대와 40대의 경계인 1985년생, 그리고 2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 이런 애들은 엄청난 손해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또 별도의 금액이 있어요. 1976년생의 인상률은 매년 0.66%씩 올리고 85년생, 86년생은 0.49%포인트와 0.4%포인트. 네, 딱 듣기만 해도 복잡하죠. 10대와 30대의 경계인 1996년생은 0.285%포인트. 이게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좋죠. 이렇게 모든 법률이 복잡하게 바뀌면은 전문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급여를 계산했던 회사들이라든지 뭐 세무법인을 맡겼던 것들도 결국 복잡해질수록 노무사를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연금 대체율을 올리면서 이걸 같이 한다는 거는 어쨌든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연금 보험료율 해가지고 많이 받으면 그러면은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를 해서 그래도 제도의 안정성을 좀 더 오래 갖고 가야지 표 팔기 위해서 나라는 나라들이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소득 대체율도 같이 높여가지고 연금의 불안정성은 그대로 딱 8년 늦췄죠. 고관료를 딱 그냥 유예기간만 8년 늦춘 거예요. 이게 사실 불안정성이 해소된 거예요? 전혀 해소되지 않았죠. 불안정성은 불안정성대로 8년만 늦춰놓고서 이렇게 지금 이제 곧 사업장들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제도가 통과되는 게 맞느냐라는 건 약간 의구심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이 참 많죠. 게다가 연금 계획에서 지금 또 핵심 중 하나가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이라는 거예요. 자동 조정 장치 딱 들어도 뭔가 오토매틱하게 하겠다. 불길하죠. 사실 국민연금 같은 거는 모든 국민이 이렇게 당사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번 합의안도 나오기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지금 합의되기 전에가 아마 노무현 정권 때 한번 유시민 옛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나 이거 만들어 놓고 이번 두 번째 개혁하는 데까지 거의 한 10몇 년이 걸렸으니까 국민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 도출 어려운 게 맞아요. 보건복지부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좀 힘드니까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가지고 5년마다 뭐 이제 연금 급여 지출과 보험료 수입을 뭐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면 뭐 물가 상승률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거를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탕 발림을 내어놓고 있죠. OECD 국가, 아마 제 기억으로 38개국 중에서 24개 국가에서 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동 조정 장치라고 해서 이게 5년마다 바뀔 때 그럼 이 자동 조정 장치를 정말 컴퓨터가 그냥 자동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냥 컴퓨터 돌리는 거 오토매틱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 복잡한 보험료를 또 그때 5년마다 계속 바꾸고 대체율 계속 바꾸고 이걸 그냥 그 기계에다가 맡길 거예요? 사회적 합의라는 것은 힘듭니다. 힘들지만 해야 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당사자이기 때문이에요.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되어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 고갈에 대해서 많은 안전망들이 우리나라와 별도로 있습니다. 연금 기금이 고갈이 돼도 그냥 법적으로 나머지 차액은 나라에서 다 때려박는다라고 해서 지급률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게 아니면 내가 낸 만큼 기여한 만큼만 받는다라고 해가지고 확정 기여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조금 낸 사람은 조금 받고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약간 세대 간 갈등이 있는데 세대 간 갈등 소지를 없앤 특히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스웨덴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자동 조정 장치를 대부분 도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뭐 각 요율이 나중에 13%로 다 동일해지면 모든 국민이 동일한 요율을 내고 동일한 대체율을 받고 확정 기여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100%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 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바꾸려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야죠. 그런 장치들 없이 그냥 자동 조정 장치로 하겠다? 이거는 그냥 정부에서 앞으로 편한 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회적 합의 설명도 하고 하기 귀찮으니까 이번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너네는 그냥 가만히 있어 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 자동 조정 장치는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연금을 두 번째 다뤘는데 이전 방송에서는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취지는 맞지만 좋은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는 거 이렇게 개판인 게 더더욱더 개판으로 만들겠다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게 합의가 완료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완료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연금제도예요. 우리 국민들께서 좀 국민연금제도가 어떻게 계획이 마무리될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조금이라도 연금제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